안녕하세요. WWE 유튜버 뚱이와 살펴보는 오늘 5월 18일자 WWE 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빈스 맥맨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어제 언더테이커의 다큐멘터리 2부가 방영이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빈스 맥맨이 좀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어제 다큐멘터리에서는 언더테이커의 그런 부상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언더테이커의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는 걸 좀 부각시키고 있었는데, 빈스 맥맨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언더테이커가 WWE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인터뷰를 진행하던 사람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을 받고 빈스 맥맨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빈스 맥맨이 조금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조금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결국 이 질문이 주어지자마자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언더테이커가 그동안 WWE를 위해서 상당히 헌신했기 때문에 그 노고를 충분히 알고 있는 빈스 맥맨이 사실 좀 감동해서 좀 감격한 그런 태도를 보인 것 같은데, 끝내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고 대답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마무리 지으면서 상황이 끝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빈스 맥맨의 눈물, 이번 언더테이커의 다큐멘터리 계속해서 현지 팬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언더테이커의 다큐멘터리 관련된 소식인데, 이번에는 쉐인 맥맨의 칼럼입니다. 언더테이커의 다큐멘터리를 홍보할 겸 최근 쉐인 맥맨이 ESPN 측에 칼럼을 기고했다고 하는데, 그 칼럼 속에 여러가지 언더테이커와 관련된 일화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 일화가 참 눈길을 끌었는데, 언더테이커의 어머니에게 혼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 2016년 레슬매니아 32, 그 당시에 헬리너셀 경기를 할 당시 그때로 좀 돌아가봐야 되는데, 그 경기가 있기 바로 전에 쉐인 맥맨이 따로 언더테이커의 어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평소에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우연치 않게 만났기 때문에 반가워서 포옹을 하려고 했는데, 언더테이커의 어머니께서 자신을 밀어내더랍니다. 그리고 밀어낸 다음에 갑자기 잔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잔소리를 한 이유가 바로 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대립을 하면서 쉐인 맥맨이 언더테이커의 눈가에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언더테이커의 어머니가 속상한 마음에 쉐인 맥맨을 보자마자 잔소리를 하면서 혼쭐을 냈다고 합니다. 상당히 쉐인 맥맨에게 당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겠는데, 당연히 언더테이커의 어머니는 프로레슬링이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이 눈을 다칠 뻔했기 때문에 상당히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쉐인 맥맨은 어쨌거나 그 당시의 일이 본인의 기억에 잊혀지지 않을 만한 상당히 기억에 남는 그런 당혹스러운 기억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상을 떠난 오웬 하트의 아내인 마사 하트의 인터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크 이즈 제리코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WWE의 그 장기 계약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전에 오웬 하트가 WWE 그 이전이죠, WWF에 있었을 당시에 장기 계약에 좀 묶여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사건 때문에 내 남편이 좀 세상을 떠났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몬트리올 스크루잡,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당시에 브렛 하트는 이제 결국 회사를 떠났는데, 그 당시에 오웬 하트도 브렛 하트를 따라서 회사를 떠나길 원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출 요청을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회사는 당연히 방출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계약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어서 좀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사실 일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지만, 사실 그 당시 장기 계약을 WWE에서는 원래 권고를 하던 회사였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졌기 때문에 지금
지금 마사하트는 그 당시에 장기 계약이 우리 남편의 삶을 좀 망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 오웬 하트는 회사에서 상당히 불행한 상태에서 억지로 생활을 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 때문에 결국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기존에 있었던 논란을 좀 부추기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티스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주일이 좀 지난 인터뷰 내용인데 상당히 인터뷰 내용이 좋기 때문에 제가 좀 뒤늦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최신 글로리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본인의 어릴 적 있었던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오티스의 그 과거에 대한 오티스는 좀 어떤 사람인가 요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번에 오티스의 내용을 조금 면밀히 좀 봐주셨으면 하는데 좀 가정적인 이야기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 요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남겼고 오티스가 상당히 어릴 적에 정말 힘들게 좀 살았겠구나. 사실 뭐 저는 이런 가정 환경에 놓이진 않았지만 좀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본인의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좀 본인이 그런 학습장애 사실 저번주 TV쇼에서도 미즈 TV 시간에 학습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였습니다. 학습장애 그리고 난독증 여기에 거기다가 말도 더듬거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학창시절 내내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따돌림 당하면서 상당히 힘들게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좀 충격적인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오티스는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고 어머니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해서 특히 아마추어 레슬링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레슬링을 또 보고 시작하면서 WWE 슈퍼스타로서의 꿈을 키우게 됐다고 하는데 정작 운동을 시작하면서 사람이 밝아지다 보니까 난독증 사라지고 그리고 말 더듬는 현상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티스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 이 모든 게 본인의 어머니 덕분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아스카와 카이리 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TV쇼에 이제 베키 린치가 임신 소식을 발표하는 상황이 있었고 아스카와 카이리 센에 대한 모습이 조금 흥미롭게 비춰졌었는데 자,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아스카는 베키 린치의 임신 소식을 축하하면서 상당히 막 밝은 모습으로 축하를 해줬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챔피언이 된 후에도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멈추지 않고 카이리 세이는 베키 린치를 축하하는 그 백스테이지 상황극에 투입이 된 바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보이다시피 그 당시 베키 린치를 축하해줬던 슈퍼스타들은 전부 선역 슈퍼스타들이었습니다. WWE가 상황극을 좀 이어가려고 악역 슈퍼스타들은 이 자리에 뺐는데 여기에 카이리 세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상 언론들에서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WWE는 카이리 세인과 아스카를 선역으로 기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아스카와 카이리 세인의 모습은 이제 종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아마 내일 있을 러 TV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역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아스카가 챔피언으로서 나이아 잭스 그리고 쉐이나 베이즐러와 대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챔피언이 아스카이기도 하면서 선역 슈퍼스타로서의 자리를 좀 메워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카가 악역에서 선역으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이런 소식입니다. 자, 한편 이 소식을 보도한 폴 데이비스는 이 상황 자체가 베키 린치의 본의 아닌 임신 덕분에 벌어진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스카의 선역 기대를 한다는 이런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진더말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레슬링 뉴스 이쪽 매체에서 아스카에 이어서
진더마을도 선역으로 앞으로 푸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있었던 레슬링 업저버 뉴스레터 보도에서도 진더마을이 선역으로 푸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보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에 진더마을 러 TV쇼에 나와서 백스테이지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진더마을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좀 온순한 태도를 보였는데, 자, 진더마을이 과연 선역으로 푸시될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인도와의 새로운 TV 계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WWE가 마케팅을 이제 하러 해외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진더마을이 인도로 다시 스타로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코로나 관련된 상황 때문에 외국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은 진더마을이 천천히 선역으로 밀린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이제 인도 시장을 다시 공략하는 쪽으로 WWE가 마케팅 계획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은 드류 글렉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주 스맥다운 TV쇼가 끝나고 드류 글렉이 WWE를 떠났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방출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의아스러웠었는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계약이 만료됐다, 그냥 자연스럽게 떠났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었습니다. 자, 근데 어째서 드류 글렉을 좀 붙잡지 않았는지, WWE가 드류 글렉 정도면은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아스러워하는 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날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말한 바에 따르면은 드류 글렉과 WWE가 재계약을 실패한 이유는 돈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은 드류 글렉이 뭐 어떤 계약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일했던 만큼 지금은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류 글렉이 조금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상향된 계약을 요구했고 WWE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WWE가 코로나 관련된 상황 때문에 지금 인건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양측은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직 모든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이브 멜처가 말한 바에 따르면은 일단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깐 협상이 끝난 거지, 이 상황이 나아지면은 드류 글렉과 WWE가 다시 재계약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드류 글렉이 다시 WWE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짐 코넷 그리고 뭐 데이나 브룩 관련된 소식인데, 사실 이 소식은 뭐 그렇게 중요한 소식은 아니라 제가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장면만 넘겨드리도록 하겠는데, 참고로 이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그런 수준 낮은 외모 비하, 이런 거는 조금 옳지 않다, 요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기사인데,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소식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상대방에 대한 좀 그런 수준 낮은 외모 비하는 좀 삼가하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리오 러쉬와 마크 헨리에 대한 좀 논쟁에 관련된 소식인데, 사실 좀 암담합니다, 이 소식 자체가.
자, 리오로시와 지금 마크 헨리가 서로 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크 헨리가 작년에 리오로시가 상태가 좀 안 좋았을 때, WWE 잠깐 떠나 있을 당시에 좀 리오로시에 대해 좀 안 좋은 얘기, 좀 험담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발단된 사건이 리오로시를 화나게 만들었고, 리오로시가 공개적으로 마크 헨리를 또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좀 어느 한쪽이 사과를 하면 다행인데 지금 사과를 하지 않고 서로를 헐뜯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크 헨리가 또 TMZ 스포츠와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리오로시가 나한테 거짓을 하고 있다, 나를 거짓으로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이 상황 때문에 내 명예가 훼손됐으니 내 변호사를 동행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리오로시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이 상황을 면밀히 더 설명을 못 해드리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마크 헨리도 잘못됐고 리오로시도 잘못된 상태입니다. 사실 법적 조치를 좀 꼭 취해야 되나, 이런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이 두 사람끼리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마크 헨리는 리오로시에게 사과해라,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고소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리오로시가 마크 헨리에게 사과를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 헨리의 인터뷰 기사가 나가고 난 뒤에 리오로시가 본인의 트위터에 좀 수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그 글들을 좀 종합해보면은 마크 헨리가 말한 거 틀렸다, 마크 헨리는 자기가 잘못한 거 아직도 모르고 있고 나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좀 조롱하는 뜻에서 좀 그런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좀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마크 헨리가 좀 고소를 실제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마크 헨리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반격을 했습니다. 리오로시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 이런 답글을 남기면서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참으로 유감입니다. 서로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본인들의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장기화될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자, 다음은 스맥다운 TV쇼 시청률, 지난주 시청률인데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